저는 올해 50세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제 심장이 먼저 두근거립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씻으면서도 아침을 먹으면서도 넥타이를 매면서도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만 맴돕니다. 오늘도 또 그 사람 얼굴을 봐야 하는구나. 제 상사 말입니다. 30년 직장생활 동안 여러 상사를 만났지만 지금 이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침 조회 때마다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자르고 비웃고 무시합니다. 자네 그래서 50까지 그 자리야.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표를 씁니다. 머릿속으로요. 그리고 회사 앞에 도착하면 지웁니다. 또 머릿속으로요. 왜냐고요? 계산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 통장 잔고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제가 지금 퇴사하면 최소 5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50년이요. 월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50년이면 12억입니다. 저는 2억밖에 없습니다. 65세까지 15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버티려면 3억 6천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병원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지출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쓴 사표를 지웁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5년만 아니 3년만 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야근도 했고 주말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확실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합니다.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모두 주 이 딱지가 붙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운동 좀 하시고요. 운동이요.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제가 언제 운동을 합니까? 스트레스 관리요. 매일 아침 제 영혼을 갉아먹는 상사 앞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합니까?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50세입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속에 제 얼굴은 60대처럼 보입니다. 눈가에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축 처진 입꼬리. 이게 정말 저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라는 책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 그는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네로의 명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비극적 인물입니다. 그의 책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뿐이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히 길다고.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준비만 하고 있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0대 때는 경험을 쌓는 중이었고 30대 때는 승진을 위해 버티는 중이었고 40대 때는 아이들 대학 보낼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저는 퇴직금을 위해 버티는 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제가 진짜로 살았습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대부분을 다른 일에 빼앗기고 나머지를 어리석음에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은 시간이 남아있겠는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의미 없는 회의에 앉아있고 저녁에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드는 것. 이게 삶입니까?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땅의 경계선은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 인생의 경계는 남이 침범하도록 내버려 둔다.
누군가 제 집 담장을 넘어오면 저는 화를 낼 것입니다.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상사는 매일 제 인생의 담장을 넘어옵니다. 제 시간을, 제 건강을, 제 존엄을 침범합니다. 저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월급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걸 노예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 야망의 노예, 타인의 기대의 노예로 산다. 저는 월급의 노예였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기 위해 저는 하루 10시간을 팔았습니다. 아니, 제 존엄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세네카는 재미있는 계산을 합니다. 자네가 가난하게 자유롭게 20년을 사는 것과 부유하게 노예로 50년을 사는 것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저는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퇴사하면 당장은 어렵습니다. 2억으로 50년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겁니다. 외식도 줄여야 하고 여행도 못 갈 겁니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로울 겁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사 얼굴을 보며 치욕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 없는 회의에 앉아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저에게 진짜 필요한 건 12억이 아니라 2억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는 사무실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이 한계에 도달했구나. 50세입니다. 제 몸은 더 이상 20대처럼, 30대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헛되이 보낸 시간, 의미 없이 낭비한 날들, 그것이 이미 죽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죽여왔습니까? 어제 저녁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봐.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상사 이야기, 몸이 안 좋은 이야기, 매일 아침 사표를 쓰고 지우는 이야기. 아내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나는 따를게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지하철 타고 갈 때 얼굴 보면 마치 전쟁터 나가는 사람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 고통을 이렇게나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걸.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지금 제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매일 아침 죽은 눈으로 출근하는 50세 월급쟁이입니까? 아니면 한때는 꿈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생기가 넘쳤던 그 사람입니까? 지난달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친구였습니다. 철수는 5년 전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 근데 행복해. 철수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처럼 맑은 그의 눈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철수를 놀렸습니다. 야, 너 퇴직금 다 날린 거 아니야?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근데 지금은 행복해. 그걸로 됐어. 세네카가 생각났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는 현재를 지킬 수 없다. 저는 30년 동안 미래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20대엔 30대를, 30대엔 40대를, 40대엔 50대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저는 80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제가 현재를 살았습니까? 집에 와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당장 퇴사하면 2억이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65세까지 15년 필요한 돈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2억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어떨까요? 택배일, 경비일 뭐든 좋습니다. 월 100만 원만 벌어도 15년 동안 1억 8천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맞습니다. 물론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부는 자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큰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해외여행입니까?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건 아침에 두려움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표를 낼까요? 아니면 내일 낼까요? 아니면 1년 후에 낼까요? 세네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배워야 하고 배우고 있는 한 살아야 한다. 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어떻게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진짜 살 수 있는지, 아직 답은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한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매일 아침 사표를 쓰고 지우고 있습니까? 당신도 퇴직 후 50년을 걱정하며 오늘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세네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 준비만 하고 있는가? 답은 당신이 찾아야 합니다. 저도 아직 찾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